그 다음에 51번 보면은 그거 봤을 때 일단 첫 스타트를 바로 사인이랑 t 한번 비교하고 코사인이랑 t 한번 비교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이것도 상황 설명을 드렸으니까 바로 그냥 해볼게요. 이게 사인이고 주기 얼마짜리라고? 4. 이런 거다 보니까 주기가 4짜리. 여기 3이겠고 2겠고 1이겠고 이렇게. 선생님 납작하게 그리라더니 왜 이렇게 안 납작하게 그리셨습니까? 이럴 수 있는데 지금은 이게 맞아요 또. 이게 최대값 1짜리죠.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높은 번호 문제라서 몇 번이었더라? 아 이거 15번이었어요. 15번. 15번이면 객관식 마지막 문제죠. 그러면은 그거에 응당한 대우를 해드려야지 또. 그래서 이쁘게 그린 거예요. 여기가 그럼 뭐예요? 약간 어색하지만 2분의 1이 되겠어요. 보통 우린 저기가 4분의 어쩌고라고 이제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한 주기가 4기 때문에 8분의 1이 2분의 1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2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 문제 파악하는 것까지 말씀드렸었습니다. t를 그어가지고 제일 처음 만나는데 알파, 나중에 만나는데 베타 이렇게요. 맨 마지막으로 만나는 거 베타. 기억은 맞는 거 확인했었고요. 니은 보니까 이전 위로 올라왔어요. 위로 올라와가지고 0부터 2분의 루트 2까지냐 이거 읽을 수 있겠어 근데? 니은에 있는 조건을 읽을 수 있겠어요? 네, 집합이네요. 네, 집합입니다. 이게 학생들이 특히 미적분 28, 29, 30을 못 푸는 이유가 못 푼다기보다는 아예 못 읽어요. 못 읽죠? 읽을 수가 없어. 이게 집합으로 표현돼 있고 뭐 함수로 표현돼 있고 이럴 때 그거를 독해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니은에 보니까 t가 있는데 이건 조건 제시법이죠. 그러니까 t가 주인공인 거야. t가 어떤 t냐면 베타 t 빼기 알파 t가 베타 제로 빼기 알파 제로랑 같은 그런 t인가 봐요. 일단 그러면은 확정되어 있는 베타 제로 빼기 알파 제로라는 것을 할 건데 베타 제로와 알파 제로의 그 제로 자리는 원래 t 자리예요. 그러니까 요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 x축 자체일 때. 이때 제일 처음 만나는 데랑 제일 마지막 만나는 데 생각해 봐야 되겠지. 그러면 잽싸게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등호 여기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긴 등호 없었지 이거 디테일하게 해놔야 되겠다. 문제의 포인트 중 하나겠군. 이런 생각이 딱 들어야 돼요. 처음부터 했으면 더 좋고. 그럼 이 x축이랑 만나는 데 중 제일 앞에 부분은 당연히 여기죠. x축이랑 만나는 데 중에 가장 마지막은 갑자기 여기죠. 여기에요. 그러니까 그 차이는 일단은 3인 것 같아. 니은에 있는 친구의 전반부는 이런 거예요. 어떤 t가 있는데 그 t가 베타 t랑 알파 t랑 뺐을 때 3 되는 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왼쪽에. 그게 뭐랑 같냐고 물어보는 거냐면 t 0에서 t가 2분의 2 루트인 거. 맞아요. 등호 둘 다 있고요. 이거랑 같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렇냐 이런 얘기죠.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마도 지금 문제 뉘앙스상 여기랑 느낌이 다른가 봐. 2분의 루트 2가 어디임을 알고 있어요? 여기 2분의 1 지날 때임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보라색 상황은 지금 문제에서 묻고 있는 그 상황이 맞고 초록색 상황은 그거보다 약간 위에 있을 때인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언급은 해드렸는데 이 아래쪽에 있을 때는 전부 다 같은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알파 t는 여기 있고 베타 t는 여기 있고 이런 상태였으니까. 그럼 여기랑 여기 사이인 그 보라색은 계속해서 차이가 일정하니? 선생님 파란색으로 알파 라인 좀 따볼게요. 아래서부터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방식으로 알파 t라는 친구의 라인을 따면 이 아래쪽은 여기 라인이겠어요. 괜찮아?
그 다음에 여기서 살짝 올라가면은 요런 데가 알파 라인이겠지. 근데 여기서 또 이렇게 꺾여요. 납득이 되니? 알파만. 이 선이 띵 이렇게 올라갈 때 제일 처음 만나는 데만 선생님이 지금 그어본 거예요. 아래쪽부터 시작하면 여기가 제일 처음 만나는 데겠죠. 이렇게 만나가지고 갑자기 이 앞으로 쑥 가가지고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느낌. 괜찮아? 정신 좀 차려봐요. 어려워요? 어려워? 내일 할까? 이따 저녁 때 할까? 됐지? 된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요 뒷부분은 베타랑, 요 T랑 베타랑 만나는 부분이 요렇게 됐다가 여기서 갑자기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가는 거 아시겠어요? 제일 마지막으로 만나는 데가 베타 T인데 그 라인이 요렇게 잡힐 것 같다고. 여기서 제일 마지막 만났다가 요렇게 됐다가 4는 안 되고 요 앞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위로. 그래서 알파의 라인은 파란색, 베타의 라인은 보라색이 되겠어요. 저 파란색이 T죠. 파란색이. 아, 이 왔다 갔다 하는 선이요? 네. 네, 이게 T예요. 좀 헷갈리시죠? 네. 너무 앞서 나가서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도 했었냐면 너무 앞서 나가서 이게 어떤 함수에 들어갔을 때 그 값이 T니까 역함수인가? 뭐 이런 생각까지 하면 그건 너무 과해요, 지금. 결과가 T가 나오면은 그게 역함수 같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기에 어떤 알파가 들어가서 여기에 T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알파 T를 어떤 함수에 집어넣어서 T가 나온 거니까 역함수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건 안 써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어쨌든 그래가지고 요만큼인 거예요, 요만큼. 0부터 2분의 루트 2라는 건 요 라인이고 요 라인에서는 똑같이 생겼으니까 이 간격이 계속 일정하겠죠. 그래서 3으로 이렇게 일정하게 되는 거예요. 요런 데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3으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니은도 맞는 거예요. 괜찮니? 예. 그럼 이제 2분의 루트 2부터 여기 끝까지는 서로 어떤 관계인 거예요? 파란색이랑 보라색이랑? 지금 요 0부터 2분의 루트 2까지는 요 파란색이랑 요 보라색은 똑같이 생겨가지고 간격이 일정했어요. 근데 여기 2분의 루트 2부터 살짝 위로 올라가면은 여기가 파란색이고 여기가 보라색이죠. 여긴 점점 넓어지죠. 그럴 때는 보통 대칭성이 있지? 2에 대한 대칭성이 있는 거예요. 거기가 바뀌기 때문에 지금 범위를 이렇게 잘라준 거예요. 정확히 잘 맞는 말이야. 디귿 볼게요. 디귿 보니까 알파 T1은 알파 T2인 그랬어요. 두 실수 T1, T2에 대해서 T2 빼기 T1이 2분의 1이면 T1 곱하기 T2는 3분의 1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있어요. 해석되세요? 디귿? y equal t1과 y equal t2를 그어본 상황인 거 아시겠어요? 를 그었더니 알파의 정의가 뭐였어요? 처음 만나는 거죠. 처음 만나는 x 좌표가 같았다. 이렇게 할까? 이렇게 된 거예요. 확실히 납득되세요? 그런 게 있어요? 서로 다른 T1, T2를 그었는데 처음 만난 X좌표가 같은 부분이 있어요? 2분의 1 전. 저 초록색이랑 보라색인 거 알겠어요? 왜냐면 이러려면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의 X값을 위로 올렸더니 두 번 만나야 돼요. 띵띵 이렇게. 근데 그런 데가 여기밖에 없지. 여기 요런 거 예를 들어. 그러면 똑같은 알파 값을 넣었는데 여기랑 여기가 T1, T2 다른 Y 값에 대해서 똑같은 알파 값이 된 거지. 그래서 이제 디귿은 여기만 쳐다보는 거고 실제로 이렇게 정신없는 문제에서는 그러면 난 베타는 생각 아예 안 할래 이런 생각까지 해주면 좋아요. 이 디귿은 베타에 대해서 전혀 다루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 공간도 저기밖에 없어요. 알파에 대해서 다루는데도 저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저기서는 알파의 위치에 따라서 T1, T2 위치가 바뀐다고 해도 되고 T1, T2 위치가 바뀌면서 알파의 위치가 바뀐다고 해도 되는데
그 간격이 넓어졌다 줄었다 할 수 있죠. 넓어졌다 좁았다 할 수 있죠. 약간 요런 방식으로. 왜 내가 지금 간격을 얘기했냐면 T2에서 T1을 뺀 게 2분의 1인 그런 상황이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었어요. 방금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 어디 있다 칩시다. 알파가. 알파 T1, 알파 T2 같으니까 그걸 그냥 알파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여기가 T2랑 여기가 T1인데 T2는 알파에다가 알파를 뭐에다 집어넣은 거랑 같아요? 코사인에다 집어넣은 거죠. 코사인 그럼 2분의 아까 뭐였지? 알파 파이. 이거는 그럼 사인 2분의 알파 파이 이렇게 베타 알파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귀찮으니까 또 요거 그냥 C라고 쓰고 요거 S라고 표현하면 C 빼기 S 같은 각에 대한 코사인 빼기 사인이 2분의 1인 거예요. 이때 코사인 곱하기 사인 물어봤어요. 정상적인 문제예요? 이상한 문제예요? 이거 상학하면서 처음 하던 날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A 더하기 B, A 빼기 B 요거 둘 중 하나 알고 A, B 알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혹은 뭐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뭐 이런 거 알고 요 세 그룹 중에서 보통 우리가 두 개 알고 있고 하나 물어보는 그런 형식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문제에서 제시를 했고 우리는 숨어있는 식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1임을 알고 있잖아요. 굉장히 정상적이지. 여기서 미친 인간은 어떻게 하냐면 사인을 이렇게 넘겨가지고 코사인은 사인 더하기 2분을 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2차 방정식 잡아가지고 인수분해 되면 좋은데 안 되면 그 공식 써가지고 구한 다음에 그걸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사인 구해가지고 두 개 곱하겠죠. 라는 미친놈이 해설지에 있어요. 해설지 잠깐 보여줄래요? 나 이게 진짜 불만이야. 디귿 해설 겁나게 길죠? 네. EBS 해설을 참고하지 말아주세요. 이거 EBS 해설인데 나 그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평가원에서 문제를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답이 엄청 늦게 올라와요. 해설지가. 내 생각엔 EBS 애들이 막 풀어보나 봐. 그래서 출제를 한 사람과 답지를 내는 기관이 달라요. 그러면은 출제 의도랑 다른 답을 낼 거 아니야. 그게 이거예요. 그런 이해가. 야, 진짜 이건 거의 미친 짓이죠. 2분의 뭐라고? 목욕해야 돼요. 아니지. 4분의 1 플러스 루트 7이랑 4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7을 곱하고 앉아 있어요. 이야, 진짜. 그래 공식 쓰는 거 정말 자, 이거 두 개 있으면 인간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제곱. 이거 제곱하면은 1 빼기 2SC 아니에요? 그치? 그럼 4분의 1 넘어가면 4분의 3은 2SC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코사인 사인은 8분의 3이에요. 거기 답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이. 네, 거짓이긴 해요. 진짜 별로죠. 참 별로다. 아니, 이렇게 두 줄이면 끝날 거 가지고. 예, 그래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수정 안 하고 있어요. 언제 나온 문제인데, 진짜. 자, 이렇게 해서 상학함수 그래프 마쳤는데요. 그 워크북 잠깐 꺼내 보실래요? 있어요, 지금?